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EDA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울시 따르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 이런 데이터를,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주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지만 이 데이터 분석의 실력이 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으로 한국복지 패널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보이는 총 6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구글에서 한국 복지 패널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한국 복지 패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 한국 복지 패널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자, 이 한국 복지 패널의 소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를 수집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층 이런 가구 형태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설문지 메뉴에 이런 식으로 각 연도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16차 웨이브, 즉 202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요. 2021년 16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 데이터 베타2에 spss.zip으로 되어져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PS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SPSS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공개를 해준 데이터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먼저 좀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이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려면 먼저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기 밑에 예상 사용 형태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데이터 분석이 목적이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저는 2개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예상 발간 연도도 필수로 이렇게 적게끔 되어져 있는데 2024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KOWEPS_HPC16_ 2021_ beta2.save 파일, 자, 이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3메가짜리 파일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사용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사 설계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가구에서 어떠한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가 나오는 이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직업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설문지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명이 어떤 건지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고요. 즉 H1601_6은 교육 수준을 물어보는 거고 답변은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성별 있죠? 그리고 성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업도, 자,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토부에 자, 저희 기토부에 이렇게 2021년 1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설계서 가구용 베타 1점 XL, X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엑셀 파일로 제가 업로드를 시켜 놨고요. 이 파일을 저희는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자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은 저희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 즉 여기 보시면 가구형 베타 1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이 데이터, 이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데이터가 지금 133메가짜리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로 여기 콜앱 폴더에다가 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면 저희가 구글 google.com에다가 자 여기에 새 폴더 자 데이터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 폴더에다가 자 여기 있는 HPC 16 2021의 베타 2.save 파일 자 이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자 먼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파일 업로드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조사 설계서 아까 제가 여기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던 자 여기 있죠. 자 이 데이터 파일 가구용 자 이 파일도 같은 데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가구용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가구용 자 엑셀 파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HPC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져야지 되겠고요. 총 2개의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업로드 하면은 용량이 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 마운트를 클릭을 해서 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드라이브가 생겼고 마이 드라이브 안에 데이터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는 끝난 겁니다. 자 콜앱의 파일에 용량이 큰 데이터를 즉 100메가 이상 아니면 뭐 최소 50메가 이상 이런 데이터를 자 그냥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일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글로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 install 코리안나이즈 맵플롯 립
자, 한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리아나이즈 매플로립 설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SPSS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SPSS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py read stat 패키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도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패키지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pandas as pd, 자, 임포트 matplotlib lib.pyplot as plt, 임포트 numpy as mp, 임포트 cbon as sns, 그 다음에 임포트 코리아나이즈 매플로립까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DA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거,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전체적으로, 자, 디스크립이나 인포로 전체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좀 진행을 했죠.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복지 패널에 16차 데이터, 여기 드라이브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pandas.read SPSS로 불러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SPSS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pandas.read SPSS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경로 쭉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경로는 콘텐츠의 드라이브. 자, 지금 현재 있는 폴더가 콘텐츠 폴더이기 때문에 콘텐츠 폴더의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마이 드라이브에 데이터에, 자, 이게 파일명 .save,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beta .save.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헤드로 일단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상위 5개의 데이터, 상위 5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다른,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어봤던 데이터와 좀 다른 부분은 컬럼의 개수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전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럼명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컬럼이 무엇이다라고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덱스, 그 카테고리 번호라든지 이런 특정한 기호로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단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단 데이터도 봐야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테일, 즉 마지막 데이터도 잘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했던 거, 자, 그렇죠.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 이 복사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쓰고 복사본은 놔두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데이터에다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원본을 두고 복사본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shape로 실제 데이터가 몇 개의 데이터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총 13,144건의 데이터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1044개의 컬럼으로 되어져 있다. 즉 13,144가구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저희가 확인할 거는 자, 디스크리브로 디스크리브 하기 전에 자, 인포로 각각의 컬럼의 타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은 뭐 104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 64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는 1041개, 즉 대부분이 플로트 64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형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는 총 컬럼 3개 정도의 컬럼이 스트링형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데이터.디스크립으로 자, 요약 통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디스크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컬럼에 해당하는 즉 숫자형 데이터로 되어져 있는 자, 이런 데이터들의 이런 수치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컬럼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컬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일단 성별 컬럼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 그쵸? 자, 몇 살이니까 나이 컬럼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월급, 즉 수입이 필요하죠. 즉 인컴, 즉 수입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이 필요하니까 직업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그 조사 설계서에 보면은 코드가 보시면 자, H16에 G3라고 되어져 있는 컬럼, H16에 G3 컬럼 같은 경우에는 성별입니다. 이게 즉 성별을 나타내는 컬럼이고요. 자, 그 다음에 H16에 언더바 G4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 자, 이거는 생년월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16에 02 언더바 8A Q1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의 수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수입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16에 언더바 ECO 9번 컬럼 같은 경우에는 직업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코드를 가지고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 컬럼에서, 이 수많은 컬럼에서 다음과 같은 컬럼을 먼저 가지고 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네임, 이름을 바꿔라. 자, 어떻게 컬럼의 이름을 먼저 좀 바꿔줄게요. 지금 헷갈리니까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걸로. 즉, 여기 있는 H16G3, H16 언더바 G3를 뭘로 바꾸냐면 성별로 이렇게 바꾸고요. 자, 성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16에 언더바 G4를 자, 얘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자, 벌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16160에 언더바 8AQ1번 같은 경우에는 인컴, 네,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H16 언더바 ECO 9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코드, 잡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컴마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자, 여기에서 저희가 다른 컬럼들은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데이터.elucia 하고 모든 행을 가지고 와라. 자, 어떤 컬럼에서 자, 내가 필요한 컬럼은 성별, 그 다음에 birth, 그 다음에 income, 그 다음에 job code.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자, 다음과 같이 성별, 생년월, 자, 연도, 그렇죠? birth, 자, 연도, 그 다음에 인컴, 수입, 그 다음에 잡 코드, 직업 코드 번호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별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별 데이터를 한번 먼저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성별에 자, 요약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디스크리브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총 13,144건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평균이 1이고 뭐 텐데 평균은 아무 지금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2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1과 2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성별에 유니크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1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측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와 1로 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남성과 여성, 즉 M과 F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성별 컬럼을 가지고 와서 자, 이 성별 컬럼의 데이터를 자, 1로 되어져 있는 것은 남성, 2로 되어져 있는 게 여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을 대문자 M으로, 2를 대문자 F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에 where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요. 데이터에 성별 컬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이 데이터가 1.0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 값이 true이면 M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F로 바꿔라. 자, 이렇게 numpy.where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데이터가 1이면 자, 문자 M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F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head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F와 M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남성이 얼마나 되고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다스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류해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데이터의 성별 컬럼에 value counts. 자,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즉
F 데이터가 7219건, 그 다음에 M 데이터가 5925건 데이터가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실제로 남성 데이터가 여성 데이터보다 좀 작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몇 건 정도 적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7219에서 5925건을 빼면, 즉 1294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분석 자체가 평일 시간이라든지 이런 낮 시간에 이제 각각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결과값이 좀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석을 할 때 시각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2대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도를, 남성과 여성의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ns.c본으로 카운트 플롯을 한번 그리고요. 자, 카운트 플롯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플롯으로 분석할 컬럼은 성별 컬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사용할 이제 성별 데이터는 여성 데이터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입 데이터를 전처리 해가지고, 한번 성별의 수입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먼저, 남성과 여성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시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각각 성별에 따른 데이터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